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지하차도 내부는 물론이고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 가동을 멈춘 펌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감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오전 사고 현장을 직접 다녀온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지하차도 현장을 직접 보고 오셨잖아요. 현장 상황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뭐 구조 그리고 뭐 수습까지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뭐 지금 저희 차량 통제는 아직까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네. 중심에 이게 움푹 패인 항아리 형태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신발 정도 잠길 정도의 뻘 정도가 지금 있어서 마지막 준설을 막바지로 하는 모습을 오전에 봤으니까 지금 정도면 뭐 가운데 부분도 뻘 정도 다 빠진 모습 지금 화면에 보이네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상태로 감식을 진행했고요. 예. 내부에 이제 펌프실이나 기계실 같은 부분은 아직 침수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내부는 정전이 된 상태로 지금 저렇게 이제 가설 전기를 통해서 조명과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내부의 상황을 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지점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은 좀 크게 복잡한 구조의 구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형 구조물이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이 빠르게 그 안에서 흐르지는 않고 지하차도다 보니까 고이다 보니까 지금 그 깨끗이 준설이 된 상태에서는 뭐 하다못해 작은 조명기구 하나라도 뭐 네. 깨져나간 모습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수풀이나 찌꺼기 같은 거 많이 걸려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구조적인 소선은 없어 보이는데 예. 뭐 간혹 이제 구조 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보입니다. 그 틈새로서 물이 조금 비쳐나오는 부분. 아직까지 주변 땅들이 다 젖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천천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배수 펌프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네. 물에 잠기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배수 펌프는 일단은 큰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제대로 작동이 돼도 그 당연한 부분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빗물이 유입됐을 때 유입되는 빗물을 퍼내는 정도의 펌프가 되고요. 음. 숫자로만 보면 우리가 이제 6만 톤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6만 톤은 우리가 그 지금 지하차도 최적을 계산했을 때 6만 톤인 거지 계속 들어온 만큼 나가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호강이 범람을 했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물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였고 아하. 침수 즉시 우리가 되었던 그 소방서에서 했던 대용량 펌프가 분당 4만 6천 리터. 그래봤자 사실은 46톤입니다. 네. 분당. 예. 그래도 이제 산술로 계산을 해보면 약 25시간 안에 빠졌어야 되는데 이틀이 더 걸렸죠. 뻘이 그렇죠. 있고 막 군용 장비도 더 추가도 했지만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곳에 있는 배수 펌프는 네. 분당 3톤입니다. 그리고 4대가 다 100% 가동을 했어도 분당 12톤이고 그리고 저 상태에서는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뻘과 장애물 때문에 네. 아마 작동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했을 겁니다. 제대로 작동을 했어도.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나 막대한 양의 물과 하천 유입이 순식간에 되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지하차도에서 이제 배수를 위한 네. 펌프를 만들어 놨을 때 한 3톤 정도의 배출 정도면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많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배수 펌프의 역할은 빗물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상황에서 배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 강의 범람을 염두에 두고 배수 펌프장을 갖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거는 뭐 빗물 펌프장 이상의 크기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도 침수가 돼서 못 썼던 부분에 어떤 순간에 잠깐적인 고장이나 유입으로 이렇게 좀 많이 지금처럼 완전히 잠기진 않았더라도 꽤 잠기는 상황에서 배수 펌프가 성능을 좀 길게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그래서 지금 의견들 나오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방수 대책이나 조금 더 보완하는 대책은 됐지만 이번 사고처럼 강물 유입을 이겨내는 용량의 펌프 그거는 조금 어려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1차 원인으로는 미호강에 있는 임시 제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직접 보셨습니까? 네, 그 지금 현재 합동 감식도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복구 상태도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이제 현장 가서 보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지하차도의 침수와 그다음에 미호강 임시제방의 붕괴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미호강 임시제방의 붕괴도 또 크게 두 개로 고리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아하.
저도 처음에 이제 그 화면으로만 봤을 때 이해 안 갔던 부분이 예. 다리 미호 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끊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임시 제방을 쌌는데 다리를 넓히는 만큼만 제방을 끊다 보니까 그 밑에 임시 제방이 당연히 그 다리 상판보다 높을 수는 없겠죠. 밑에 싸니까. 네. 그러면 그 높이가 기존의 제방보다 1m 정도가 낮은 거야. 1m 이상이. 아하. 그러면 어떻게 완벽히 쌓았다고 하더라도 제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류나 찰랑찰랑 찼다고 해서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견디고 이제 그 이상이 돼도 넘기는 정도인데 다리 밑을 1.5m 이상을 낮게 임시 제방을 해놨다고 하면 견뎠어도 글로 물이 넘어갔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아까 제가 고리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은 저 미호천교 확장공사 이전에 네. 그 제방을 뒤로 둘러서 저 부분이 원래 유속이 높고 수위가 높은 문제가 있었답니다. 전부터. 그래서 그 제방을 그 뒤로 우회해서 길게 돌리는 공사가 먼저였는데 그러면 치수 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랬는데 교량 확장이 교통성에 대한 공사가 나중에 결정이 되면서 중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순서로 보면은 제방을 뒤로 미는 공사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이번 같은 사태는 또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예. 뭐 근본적인 이유를 좀 짚어주셨는데 네. 그날 당시에는 또 1시간 정도 전부터 이제 임시 또 보강 공사가 있었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시보강공사는 그 자체의 제보 화면이나 이런 상태를 보더라도 네. 주민분들이 제보하실 때야 모래 주머니를 싸야지 왜 모래를 가지고 굴삭기나 저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쌌냐 하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이제 그거는 그만큼 모래 주머니에 골재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상황이 되고요. 아하. 그리고 설사 모래 주머니를 쌓는 것도 임시 제방의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공사가 금강유역 환경청에다가 사전에 제출을 했던 네. 임시 제방 계획서에서 보더라도 그 우리가 이제 항공마대 톤백이라고 하는 그 중장비로 들어야 되는 큰 마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단으로 쌓고 또 거기다가 방수천을 두르는 이런 방식을 제공했는데 사실 그조차도 약식인데요. 예. 예, 그런 공사를 안 했고 아. 그리고 임박해서 그 상황에서야 부랴부랴 했던 부분은 아마 거기 계셨던 그 중장비 기사분이나 근로자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었죠. 벌써 많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참사가 인재를 넘어서 이제 관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관할을 가지고도 서로가 좀 소통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됩니까?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기에는 인재와 관제가 같은 말입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인재라고 하면 어떤 그 해당 단계에서 여러 유기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당자든 전달자든 책임자든 판단을 잘못 판단하거나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사고로 이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분을 처벌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재난조사는 처벌을 위주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정보를 얻고 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아무래도 재난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잘못 판단을 했는지 그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조금 좀 비유해보면 아이들을 혼낼 때 너 왜 이렇게 했어 혼내면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의논이 돼야 되는 그런 인재니까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네. 말씀하신 관제가 인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이 오송의 지하차도 사고뿐만 아니라 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도 굉장히 많고 전국적으로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일단은 응급 복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도 재난에 맞닥뜨린 대응 단계가 되고요. 예. 그래서 완화 준비, 미리 준비하는 완화 단계, 준비 단계가 됐고 지금도 산사태 위험 지역 국가위기경보 단계이기 때문에 재난에 맞닥뜨린 상태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구조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폭염도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대의 안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폭염에 낮에 안타깝게 지금 건설 현장 근로자분 사망 소식 들리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명을 구조하는 수색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위험하게 조금 더 좀 덜 쉬고 좀 더 해보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에 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해서 구조대의 안전이 먼저다. 그러고 나서 구조든 수습이든 복구가 단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조대 또 수색해주는 분들의 안전이 먼저인데 보니까 이번에도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에도 구명조끼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매뉴얼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빠지는 건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수십 년 전에 그 서울에서 산불이 났을 때 네. 그 공익근무요원 젊은이들한테 빗자루를 들고 산불을 끄라고 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지금 상황처럼 이제 깊은 물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하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이런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부분은 네. 그게 이제 매뉴얼이 없었으니까 그냥 들어가기에 조치했다는 부분은 참 문장은 문장이지만 제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휘하였던 본부나 실제 안타까운 우리 대원이나 동료분들도 예.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더 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는데 위험한 상황 만들지 마시고요. 안전이 보장되는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도 너무 많은 비가 한 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네. 많이 이제 물이 막히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오송 지하차도도 예상치 못하게 비가 많이 오면서 제방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네. 이런 기후 변화와 이상 기후 속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대비를 해줘야 막아낼 수 있느냐? 네. 어디까지가 적정선입니까? 그 지금 호우 상태를 보면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극한호우라는 걸 만들면서 네. 뭐 300년 만에 집중되는 또 100년 만에 집중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률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300년 전에는 강우를 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도가 높아졌다는 부분은 미리 다 공감을 하죠. 그리고 이번 재난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호우가 위험하지만 호우에 대한 예보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 호우의 강도가 강하다는 건 누구나 아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30년 후쯤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의 조 단위 이상의 치수 정책이 우리나라에 갖춰질 겁니다. 도심지부터 해서. 그런데 30년 후에 갖출 그 대책을 5년 후에만 갖춘다면 나머지 25년의 피해는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 대비가 선제적인 대비가 한계점으로 하지 말고요. 복구도 지금 원상태로에 복구면 이런 비가 오면 또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갖추는 것이 투자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이외의 방제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뭐 기사도 나왔지만 예방 비용 예산에서 예방이 30%고 오히려 복구 비용이 훨씬 더 많은 네. 어떻게 보면 복구가 더 많이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 이제 30과 70%를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복구 때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탄식으로 들 것을 순서를 바꾸면 피해가 주는 부분이죠. 꼭 비용으로 말씀 안 드려도 예를 들어 지금 오송 지하차도에 투입된 인력에 500분의 1만 직전에 투입이 됐으면 4분만 있었으면 되잖아요. 4분만. 앞뒤 들어가는 쪽으로 양쪽 차도로 막아주니까. 앞뒤니까 그랬으면 이런 사고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무조건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시나리오를 제대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엄청나게 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직접 또 보고 오신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